안녕하세요, 꽁쌤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 골프에 있어서 코킹과 힌지의 어떤 그런 동작들이 배드민턴의 코킹과 힌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설명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한번 알아보았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파워에 관련된 다른 거 말고 이 파워에 관련된 코킹과 힌지에 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보충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게요. 자, 골프에 있어서 일단 파워의 개념으로 볼 때 임팩트 존에서 코킹을 푸는 동작이 배드민턴하고 좀 달라요. 자, 제가 보면 코킹을 이렇게 이제 끌고 와서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테이크백 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코킹을 한다면 임팩트 존까지 이제 끌고 내려오면 이 손목을 임팩트 존에서 그러니까 미리 풀진 않죠, 그죠? 이건 파워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끌고 내려와서 레깅을 해서 여기까지 끌고 내려온 다음에 그다음에 임팩트 존에서 던지는데 골프의 경우는 임팩트 존에서 순간적으로 손목을 이렇게 반대로 꺾지 않아요. 반대로 강하게 풀질 않아요. 강하게 풀질 않고 임팩트 존에서 이 코킹된 이 손목을 풀면서 팔을 완전히 앞으로 던지는 동작이 좀 배드민턴과 임팩트 존에서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럼 배드민턴의 경우에 설명해 드릴게요. 배드민턴의 경우에 임팩트 존 안에 손목을 쓰는 거 보면 제가 몇 개 코킹과 힌지를 사용해서 한번 샷을 쳐볼게요. 그러니까 배드민턴의 경우에는 이렇게 스윙을 굉장히 이렇게 길게 끌질 않고 임팩트 순간에 손목을 굉장히 많이 꺾어버리죠. 거의 한 번에 손목을 꺾는다고 봐도 돼요. 근데 골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골프는 임팩트 존에서 10도만 잘못 맞아도 100m 날아가면 거의 10.7m의 오차가 있거든요. 그러면 200m 날아가면 거의 오비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200m 이상 날아가면. 그런데 배드민턴은 이 거리가 이게 6.7m예요. 네. 전체 길이가 13.3m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6.7m, 이게 6.1m.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할 때 최대 거리가 이제 스매싱 같은 거 때린다 그러면 하이크리어 끝, 엔드라인 쪽에서 하이크리어 말고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10m 내로 왔다 갔다 하겠죠. 파워 있게 때릴 때 스매싱이나 뭐 드라이브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 손목을 강하게 쓸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 뭐냐면 이 라켓이 110g이고 그 다음에 이 셔틀콕이 5.5g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벼운 것들이 만나서 이게 파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내가 임팩트 순간에 이 가속도를 붙여서 이 파워를 만들어야지 어떤 중량에 의한 파워가 나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 셔틀콕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임팩트 전에 만들어지는 코킹과 힌지는 유사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지만 임팩트 순간에 손목을 풀어주는 것은 좀 약간 다르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굳이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논란이 많아요. 뭐 배드민턴은 코킹을 쓰면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지만 저는 뭐냐면 코킹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만 파워를 내기 위해서는 저는 무조건 코킹을 써야 된다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코킹을 동원해서 우리가 손목을 쓰면은 확실히 파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잘 보면 초보자들이 이걸 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죠? 잘 보면 초보자들이 이 동작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확실히 손목에 이런 코킹을 이용하는 거하고 이용하지 않는 건 달라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에 코킹과 힌지에 대해 설명했는데 왜 굳이 또 이런 컨텐츠를 한 번 더 하느냐. 무슨 이유냐면 우리가 이제 코킹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랬죠. 그죠? 백은 이런 식으로 하고. 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좀 덜 할 수도 있고 좀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그 코킹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뭐 일조로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이쪽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손목 운동을 그동안에 항상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손목 운동했죠. 여기서 이렇게. 네. 제가 이 영상을 사실은 왜 마련했냐면 제가 옛날에 쇼츠로 이렇게 오버헤드를 이렇게 해서 뭐 핵스매싱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컨텐츠를 하나 작업을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여럿이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 작은 쇼츠에 보면 잘 안 보여요. 그 부분이.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목을 운동을 이렇게만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대부분. 그죠? 이렇게. 이런 거 많이 하고 이렇게.
근데 오른쪽 할 때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 제안을 해볼게요. 손목 운동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걸 팔을 펴서 약간 코킹하고 힌지하고 던지고, 코킹하고 힌지하고 던지고, 이렇게 한번 손목 운동을 해보세요. 이렇게 여기서 코킹을 옆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뒤로 열어서 던지는 거죠. 이렇게 열어서 손목을 꺾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처음엔 어색하지만 사실은 이 동작을 조금만 응용하면 대부분 다 그 동작이 나와요. 그런데 이 동작이 어디서 나오냐면 처음에 여기서 스타트 할 때 여기서 나오는 것보다는 이게 이렇게 해서 뒤로 떨어질 때 마지막에 위로 뻗어질 때 있죠. 마지막에 위로 뻗어질 때. 그래서 이 최하점이 어떻게 보면 이 최하점에서 그런 동작이 나오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뒤로 떨어졌다가 여기서 최하점. 예, 최하점에서 손목이 코킹을 쓰면서 순간적으로 충분한 힌지를 한다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최하점에서 코킹과 열어젖히는 힌지. 이 동작을 바로 연결돼서 나와야 돼요. 보세요. 네. 사실 이렇게 스윙하면은 잘 보이지 않아요. 이 동작이.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손목 운동을 할 때 이렇게 손목 운동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할 때 손목을 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팔꿈치를 안 쓰고 손목만 써서 이렇게 코킹해서 이렇게 하려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해보세요.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동작을 이제 여기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손목 운동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뜨리고, 열고. 자, 뒤에서 보면. 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코킹과 힌지가 분명히 있죠?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이용해 보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같이. 팔꿈치를 이용하면 코킹이 이제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런데 언뜻 보기에는 손목은 코킹을 안 하고 팔꿈치만 내리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킹을 한다 안 한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배드민턴에 이런 코킹을 하면서 때리는 거하고 코킹을 안 하고 이렇게 때리는 거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느낄 수 있고 백핸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그냥 때리는 거하고 코킹을 하면서 때리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드리는 말씀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코킹을 이용해서 손목을 때리는 것을 연습해보고 싶으신 분. 물론 얘기했듯이 코킹은 사람마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요. 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코킹을 해서 하면 그런 스윙을 한번 해보겠다. 왜 그러냐면 정답은 없거든요. 만약에 그 선수가 그 동작을 이용해서 나한테 맞으면 하는 거고 그게 맞지 않으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스윙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어떤 부분을 좀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스윙이 조금 더 파워를 내는데 좀 적합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손목만 운동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좀 불편하죠. 뒤로 넘어갈 때. 여기서 이렇게 바로 넘어가려면 불편해요. 사실 이게. 그죠? 그런데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갔다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 뒤로 넘어가기 더 편하죠. 그러면 여기서 손목을 오히려 코킹을 더 해서 이렇게 돌려서 코킹을 하고 열어 젖혀서 코킹을 하고 열어 젖혀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걸 팔꿈치를 같이 써서 코킹을 하고 열어 젖혀서 코킹을 하고 팔꿈치까지 코킹하고 팔꿈치까지 이렇게 접어서 던지면서 열어 젖혀서 자 여기서 이렇게 그럼 이걸 뒤에서 보면 내려서 마지막에 코킹해서 마지막에 마지막 올라갈 때 샷 이 라켓을 위로 던지기 직전에 마지막에 던지기 직전에 이렇게 이런 동작을 만드는 거예요. 던지기 직전에 이런 동작 내려가면서 바로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코킹과 그 다음에 힌지를 바로 나오게 이렇게 그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동작들은 이 코킹과 그 다음에 힌지 동작은 이 스윙할 때 이 오버에 대해서 보면 내가 파워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최하점에서 나오는 것이 최하점에서 바로 위로 뻗어지기 직전에 여기서 나오는 동작이 저는 좀 파워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근데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나는 뭐 뒤에서 하는 거, 여기서부터 하는 것보다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더 좋겠다. 그러면 개인의 취향이 맞추면 되는 거지만 제가 그 파워를 증가시키는 거에 있어서 코킹의 스윙 전체, 스윙 궤적에서 코킹과 힌지를
임팩트 순간에 어디에 넣어야 되는가를 보면 이 팔을 뿌리기 전에 팔을 던지기 전에 이렇게 던지기 직전에 하는 이 코킹과 힌지가 연결돼서 나오면 조금 더 아주 컴팩트하고 파워풀한 어떤 동작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하고 또 지도에 많이 응용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코킹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사용될 때 파워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나, 이걸 이 파워와 관련돼서만 여러분께 설명을 다시 한번 보충해 드렸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 좋아요는 옹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